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이열치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우리가 이 의료 보통 한방이라든지 이럴 때도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열이 날 때 열로 나선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 이열치열 방법을 우리가 의사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열이 나면 보통 환기가 있죠. 그래서 춥죠. 보통 이제 그럴 때는 고열이 나면 이 배는 뜨겁고 가운데는 뜨겁고 손발 손과 발은 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열제를 준 후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따뜻한 발 이렇게 해주면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내부에 쌓였던 열이 밖으로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쉽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방법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열 한열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이 나는데 자꾸 찬 물수건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닦다가 보면 물론 이제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열이 나를 때 찬물로 자꾸 하면 손발은 자꾸 차지고 열이 안으로 이렇게 자꾸 쌓이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발산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고열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열경기를 하게 됩니다. 열 또는 열사병으로 또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몸을 팔다리를 따뜻하게 해서 땀이 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 날 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서 이열치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죠. 땀이 나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땀이 마르면서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더 시원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땀을 흘리기 위해서 사우나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더울 때 일부러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 시원하다 그러죠. 그래서 더울 때 우리가 참 어릴 때는 덕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더운 물로 가지고 덕물을 해도 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다 이열치열 방법이죠. 자, 이렇게 이열치열하는 것은 우리 바디 그 템퍼리처, 온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열치열은 기본적인 원리고 우리가 통증을 치료하는데도 이열치열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렇게 아픈 데가 있는데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다른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마사지 이렇게 받아보니까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교통사고가 났든지 특별히 근육에 무슨 경직이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이 약한 통증을 통해서 강한 통증을 다스리는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외상을 입게 되면요,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그 부위가 붓습니다. 붓는다는 것은 이미 순환장애가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순환장애가 이미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붓는다는 것은 그 부위에 혈류가 막혀 있고 그 부위가 임파액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체액이 고입니다. 거의 고이면 그 부은 것 때문에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이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외상이 이 통증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마사지로 이렇게 막힌 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보통 한방에서도 기가 막혔다 그러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파액이나 체액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을 마사지로 이렇게 풀어주면 순환장애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을 풀어주는 것이죠. 보통 침도 사실 어릴 때 침 맞는다 그러면 어리 아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겁을 많이 내죠.
근데 이 사실은 작은 바늘로 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큰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침 치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치료하면 이것도 하나의 그 이열치열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자극하면 어떤 경우에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기가 막혔던 것도 풀리고 이렇게 해서 침으로 이 좋은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마비도 보면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관상동맥이 자꾸 좁아져서 막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일시적으로 막히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완전히 막히게 되면 그 심장 부위가 마비 현상을 오게 되고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관상동맥이 이제 사실은 심장에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심장을 보면요, 심장 주위에 마치 그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이 관상동맥이 혈관을 형성해서 심장 전체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의 혈압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류가 상당히 천천히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통 급류에는 물이 빨리 흐르는 그런 폭포라든지 그런 데는 잘 이끼라든지 이런 것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천천히 흐르는 데 보면 이끼가 잘 생기고 또 그 부위가 잘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상동맥도 혈류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혈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 피떡이 잘 그 형성이 되어서 그 부위가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게 막히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협심증이나 심장마비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맥박이 빨리 뛰고 이 심장이 보통 이 혈관이 혈류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빨라지면서 이제 이 관상동맥이나 그런 것도 빨리 움직이니까 혈류가 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뛰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심장마비나 또는 비슷한 원리로 이 뇌에도 뇌경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실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혈관도 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신축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데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혈류 형성이나 혈전을 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이열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정맥류가 생기는데 이 정맥류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통제 중에 캡사이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료가 뭐냐 하면 바로 매운 고춧가루입니다. 이 칠리 페퍼가 굉장히 매운 건데요. 우리가 입안을 고춧가루를 먹게 되면 입안이 자극이 돼가지고 얼얼하죠. 매운맛 때문에 얼얼하게 됩니다. 그 얼얼한 그 맛을 국소에다 아픈 데다가 우리가 약을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큰 통증을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브루즈가 생겼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또는 스트레인이나 멍이 조금 이렇게 삐었다든지 염좌가 생겼을 때 이런 캡사이신을 쓰게 되면 이 고춧가루의 그 성분이 신경을 자극해서 작은 통증으로 큰 통증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통증이 아주 심한 통증인데 그 통증도 이 캡사이신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방접종도 이열치열입니다.
사실은 좀 덜 해로운 그런 작은 독으로 우리가 주사를 맞아서 큰 독을 예방하는 거죠.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이런 것들은 약한 그 바이러스,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조스터박스 이런 것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열치열을 하는 것이죠. 이 독감이나 소아마비 이런 것은 죽은 바이러스지만은 이 바이러스의 유사 물질을 주입함으로써 강한 독감이나 염증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뇌막염이나 폐렴, DPT 이런 것은 아주 독한 그런 균 유사체입니다. 그런 약한 독을 우리가 주사를 함으로써 강한 독을 예방하는 것이죠. 이 항생제도 사실은 곰팡이에서 나온 것이죠. 페니실린이라는 이 항생제가 사실은 곰팡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조금 무해하지만은 세균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해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조금 항생제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해서라도 큰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이 항생제도 이열치열을 작용을 합니다. 이 항암 치료도 사실은 몸에 작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빈혈도 오고 탈모도 생기고 설사나 발진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암을 치료하는데 이런 항암 이열치열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것은 장내에 있는 우호적인 그런 장내 세균입니다. 거기에는 대장균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장에 기생하면서 사람과 공생하는 그런 종류가 약 500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대장균과 비피도균 또는 락토바실러스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든지 콜레라 또 데피실이라는 그런 균은 몸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이런 프로바이오틱 균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악질 그런 균들이 발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성 대장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장균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비피두스라는 이런 균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이열치열 방법을 쓰시는데 이 모세를 마지막 40년을 쓰기 위해서 8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제는 이 선교에 쓰시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데 어려운 고통을 이렇게 우리가 가집니다만은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도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작은 고통을 허용을 하셔서 큰 고통을 예방하게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하고 늘 감사하면서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